지난 9월 14일 한 이상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주제가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박람회는 완벽하고 성공적인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박람회는 실패가 자랑이자 관심거리였습니다. 이 박람회의 취지는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을 나누면서 공감을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희조 역시 이상한 집단 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8조 말해조의 작품 결과를 발표하게 된 철학과 성주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감, 공유를 통해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은 기존의 대중상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상한 집단 상담이 기존 상담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 박람회 프로그램을 보면 100명의 실패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100명 토론, 그리고 누구의 경험이 가장 실패적인지 겨루는 국민 실패자랑, 그리고 실패한 사건을 만화로 만들어주는 병맛 캐리커처 등 단순히 어떤 실패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 전시하기까지 이릅니다. 전시란 가장 완벽한 자신의 정수 에센스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전시가 된다면 당연히 비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전시될 수가 없겠죠. 근데 실패 박람회는 실패가 정수, 그러니까 에센스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상담과 차별화된 저희의 상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가 전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푸코는 일찍이 비정상과 정상의 경계가 근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정상과 비정상이 나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 그러니까 광기, 미친 거죠. 이게 원래 예술의 원천이라고 여길 만큼 정상적인 것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비정상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의 합리성, 근대의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그게 합리성이죠. 합리성이 대두하고 나서 이성은 광기를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기가 합리성과 정반대로 게으를 질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평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관계가 프로이트까지 이르러 정신분석의 전문가,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를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게 자의적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내담자를 상담자 아래 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가 정수와 다름이 없다면 정상과 비정상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둘째, 정상과 비정상 간의 권력 관계도 해체됩니다. 실패는 정상이 비정상을 평가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평가는 양자 사이에 권력을 형성하죠. 가령 누군가가 남에게,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에게 제 민망함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그 친구가 어떤 정상적인 사고라는 기준으로 제 행동에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민망함은 배가 되고 민망한 정도만큼 상대방과의 격차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이게 약점을 잡혔다고도 느끼게 될 텐데, 그러나 실패가 이렇게 정상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면 권력 관계에서 약자가 될 일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셋째, 실패가 정상이라는 잣대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좀 자신감 있어 보이죠. 실패로부터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자는 자신의 경험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 정상으로 포섭되기 위해 발버둥을 칠 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상에 위치한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김난도 대표자 뭐죠? 아프리카 청춘이다 막 그런 남들의 자기개발서나 남들의 성공 사례 이런 걸 답습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 자체로도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부끄럽고 민망한 일도 재빨리 털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의 전시가 세 가지 그러니까 실패를 전시했을 때 이것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는 철학 상담이 지니는 가치와도 상통합니다. 첫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무의미하며, 둘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일방적으로 견인하기보단 상담자도 자신의 민망한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내담자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권력을 해체당한 상담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내담자의 실패를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처방을 기대기보단 스스로 삶의 방식을 고찰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견지하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각자의 실패를 거침없이 전시하고 떠드는 이상한 상담이죠. 다음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구성원을 모집하기 위한 가상의 포스터를 제작한 것입니다. 보시면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좀 B급 감성 느낌도 나면서 좀 이렇게 부끄럽고 민망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 박람회처럼 민망하고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들 앞에서 전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어떤 게 있냐면 2층 계단에서 막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1층까지 떨어졌는데 당연히 다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이제 호들갑 떨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려왔는데 딱 주웠는데 다행히도 핸드폰은 멀쩡해요. 근데 고개를 들자마자 눈에 띄는 낯익은 사람이 있는데 막 전 여친이고 그 옆에 막 전 여친의 썸남이 있다거나 막 그런 싫어해요. 이런 것들을 털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한 첫 번째 모임이에요. 이거 지금 카페에서 저희끼리 상담 끝나고 이렇게 다 마신 컵들을 찍었는데 왜 찍었냐면 첫 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첫 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구성한다고 이제 회의로 모였는데 기록 남기려고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서로 다 민망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걸로 대신 때우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 점점 용기를 내어서 이제 막 사진들 엄청 막 다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점점 사람들도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임이 있는 전날,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수요일 저녁 6시 보통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만나기 전날 어떤 기억을 얘기해야 될까 막 더 생각하게 되고 민망한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데 말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차까지 가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꺼내놓을 만큼 서로를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어떻게 되었냐면 각 회차마다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학창 시절, 연애, 뭐 SNS에 똥글 싸시는 거, 술주정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눴고요. 그러니까 1시간을 일요일을 해서 한 7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은 막 2시간씩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이와 별개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카카오톡이죠. 메신저를 통해서 막 저희 졸업사진을 공유하기로 했었어요. 졸업사진 정말 보여주기 싫은 거잖아요. 가장 민망하죠. 근데 이것도 공개하면서 막 웃고 떠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보면 엄청 웃긴 사진들이 많았어요. 이러고 있다가 근데 막상 대부분은 호들갑을 엄청 떨다가도 공개를 하고 나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망한 건 부풀려진 게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상담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민망함을 무릅쓰고 나눈 이야기들이 남들한테는 이게 별게 아닌 게 되고
오히려 내 경험이 더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저보다 더 부끄러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위로도 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얘기 결과를 보면 시간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나머지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